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시 관련 거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2025-26 회계연도부터 바뀌는 인도의 원천세, 그러니까 TDS랑 TCS 변경 사항을 좀 자세히 알아볼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세법, 특히 이 TDS, TCS 규정은 뭐랄까 자주 바뀌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계속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인도 정부 발표 자료나 여러 세무 전문 자료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이 뭐 납세자 편의를 높이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또 동시에 새로운 의무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이게 그냥 규정이 바뀌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내 비즈니스나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공제 한도가 좀 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시민들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TDS 면제 한도가 있었잖아요. 5만 루피. 이게 10만 루피로. 와, 2배나 올랐더라고요. 네, 그쵸. 그리고 임대소득 기준도 연 24만 루피였는데 월 5만 루피, 그러니까 연 60만 루피 기준으로 확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해외 송금할 때 그 LRS 제도 하에서 TCS 적용 기준 금액도 70만에서 100만 루피로 올랐고요. 와, 이건 확실히 좀 납세자 편의를 봐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현금 묶이는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뭐랄까 소액거래 신고 절차도 좀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전문직이나 기술 서비스 수수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섹션 194J 있잖아요. 이것도 한도가 3만 루피에서 5만 루피로 올랐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거래들은 신경 덜 쓰게 해주고 큰 거래에 집중하려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또 새로운 규정도 생겼어요. 섹션 194T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파트너십 회사나 LLP가 파트너한테 보수나 이자 줄 때 TDS를 적용한다고요? 연간 2만 루피 넘으면 10% 세율이라는데 이건 갑자기 왜 생긴 걸까요? 그동안은 사실 파트너십 구조를 통해서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는 명확한 TDS 규정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과세 투명성을 좀 높이고 다른 소득 지급 방식과의 형평성, 이걸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과세 형평성.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는 없어진 규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품 판매에 대한 TCS 규정, 섹션 206C1H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한테 더 높은 세율 적용하던 거 있잖아요. 섹션 206AB랑 206CCA. 이것들이 폐지됐습니다. 와, 특히 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 폐지요. 이거는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거래 상대방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행정 부담이 상당했죠. 그게 없어진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행정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상품 판매 TDS 폐지도 기존에 있던 구매자 TDS, 섹션 194Q랑 사실상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중복 규정을 정리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산세율 폐지 같은 경우는 납세자 편의는 좋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로 미신고자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규정을 잘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역시 마감기한 준수겠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그렇죠. TDS 납부기한은 매달 공제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딱 3월분만 예외적으로 4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분기별 TDS 신고 마감일도 잘 챙겨야 하고요. 1분기는 7월 31일, 2분기 10월 31일, 3분기 1월 31일, 그리고 마지막 4분기는 5월 31일.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요, 이게 그냥 월 1.5% 이자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늦어지면 매일 200루피씩 연체료가 붙어요. 섹션 2432에 따라서요.
물론 TDS 금액 한도 내에서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별도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섹션 271H에 따른 건데 최소 1만 루피예요. 와, 하루 200루피에 최소 벌금 1만 루피. 네, 게다가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러면 섹션 276B에 따라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라고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 실무에서 또 흔히 나오는 실수가 있잖아요. 납세자 식별번호, 팬 번호요. 이거 잘못 줬거나 빼먹는 경우요. 아, 맞아요. 기본적인 건데도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피해액이 없거나 잘못되면 세율이 확 뛰어버리잖아요. 보통 20%인가요? 네, 20% 또는 원래 규정된 세율 중에서 더 높은 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전에 꼭 팬 유효성 확인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네,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공제한 금액이랑 실제로 정부에 낸 금액, 그리고 나중에 신고서에 적는 금액, 이 세 가지가 딱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안 맞으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연락 오고 좀 번거로워질 수 있거든요. 아, 대사 작업이 필수군요. 네, 오늘 이렇게 2025-26 회계연도 인도 TDS-CS 주요 변경 사항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공제한도 올라간 거,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규정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감 기한과 흔한 실수들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 운영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매년 있는 뭐랄까 연례적인 세법 개정일까? 아니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더 큰 그림, 예를 들어 디지털화 강화라던가 조세 형평성 제고, 납세 순응도 향상 같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까? 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법 변화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인도 사업 전략이나 투자 계획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